디자인 스쿨이라는 대한민국 또는 이 땅에 없던 학교가 태어났습니다. 생각이 디자인하는 학교인데요. 굉장히 낯설었을 때는 그래서 저는 본문을 맨 처음에 내보낼 때 부모 대상 수를 딱 5교로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교나 올까? 과연 채워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학교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초 5교만 합격, 그러니까 5교만 신청하기에는 너무 떨어진 학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팀장님한테 예산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배 뽑는다 해서 5교에서 10교로 지금 이 자리에 돼서요. 일단 그 싱킹 디자인 스쿨이라는 약간 정체불명 애매모호한 이런 것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응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정했던 기준은 그래도 2대1 정도 경쟁률이었습니다. 나머지 10개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선정했던 기준은 1차적으로 봤던 게 본문에 방침에 있었듯이 작년에 질문 토론 연수를 스쿨 아카데미 연수를 받았던 학교가 우선 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던 거는 신청 사유였어요.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엑셀 양식에 1000자 이내로 신청 사유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몇 줄, 예를 들어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포스코 보러 가는 것 같은 데는 진짜 몇 줄 쓰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심코 신청 사유를 그렇게 썼지만 저희가 선정 심사위원회가 볼 때는 이 작은 양식 하나에 최선을 다한 모습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선정 사유 엑셀 그 양식에서도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나서 최종 10개료를 정량의 작년 질문토론 점수 받았으면 60, 안 받았으면 50 이게 기본 점수를 인정하고 가면서도 신청 사유의 적절성 거기에서 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줘가지고 또 토탈로 낸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나온 학교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정체불명의 학교이지만 이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7월의 마지막 이 대기를 기대하면서 이 첫 모임을 시작해봅니다. 이 TBS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공모 접수하고 모든 절차 진행에서 저와 함께 해준 자유학 기자를 담당하는 또 한 분의 장학사님이 있습니다. 올해 장학사를 합격하고 수습이긴 하지만 장학사를 합격하고 저와 같이 자유학 기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이성숙 장학사입니다. 앞으로 TBS 진행에 있어서 실무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 이성숙 장학사님이 컴퓨터에 다니고 이 두뇌 브레인에 다닙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성숙 장사님이 지원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TDS는 제가 한 25년 전쯤에 뵀던 저의 그 독서의 스승님이세요. 저는 영어과인데 책이 별로 중요한지 몰랐지만 우리 반 애들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독서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우연한 기회에 만났던 분인데 참 제 삶을, 특히 교사로서의 삶을 많이 바꿔놓으셨죠. 예로 방과후 학교에 영어 보충 수업은 안 해도 독서반 운영했습니다. 무고수로, 무료로. 독서는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 이래서 그렇게 애들하고 늘 책으로 만난 삶으로 바꿔버렸던 분이 바로 송정 교수님이시고요. 송정 교수님한테 저는 이제 독서를 배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교수님의 그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바깥에서 더 교육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그거를 실천해 보시는 분. 그렇지만 공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직이 돼서 조금씩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대가 또 그렇게 또 타이밍이 됐는지 학교에서 송정 교수님의 독서학습법이라든가 또는 인지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호응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고 작년에 특히 질문토론 연수 40여 교에 들어갔거든요. 12차시였어요.
하루에 우리 동인천고 여기 뭐 선임고 다 있지만 하루에 선생님들이 4시간씩 방과 후에 수업 다 끝나고 하루에 4시간씩 3일 그것도 쉬운 강의가 아니고 그 어려운 강의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을 텐데도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거를 적용해보고 싶다. 이미 교수님께서는 이 띵킹 디자인, 즉 인지 기술을 학교 바깥에서 아이들과 대학교 쪽에서 만나서 하는데 그 효과들이 굉장히 인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쁘시지만 TDS가 출발하는 그래서 그 학교의 핵심 역할을 해주실 교감선생님과 협력교사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이 TDS가 왜 출발하는지 앞으로 어떤 걸 기대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 아이들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마지막 마무리하는 작업까지를 여러분께서 해주셔야만 이 TDS의 운영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송영 교수님 오셔서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TDS의 어떤 취지라든가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멀리서 바쁜 시간 내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송영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띵킹 디자인 스쿨 이름 괜찮지 않으세요? 괜찮죠? 송장학사는 아주 이 네이밍의 천재입니다. 서울시에서인가 생각 배움 스쿨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네. 요즘에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생각 디자인이라는 것, 생각 배움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능력이죠. 정보화 시대에 이어서 지금 전 세계가 방향을 잡는 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로 가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감정 교육도 있고 한쪽 공동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인성 교육에 돈 써보신 분? 맞죠? 그러면 생각 교육에는 돈 썼죠. 지금까지 쓰는 게 다 생각 교육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 교육이 아니지. 정보 교육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정보 교육이지. 정보 교육 다음은 뭘까요? 사실 명제 교육에서 생각을 많이 따라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한테는 생각이라는 걸 잘 안 다룹니다. 그냥 정보를 다루면서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암기 형태로 가면 생각이 안 자랍니다. 생각은 양을 줄이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만 생각이 자랍니다. 근데 생각을 할 때 지금 여러분 제가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생각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볼게요.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한번 여러분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의 가장 큰 기술이 지금 현재는 정보 교육이에요. 생각 교육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 어떻게 하지 할 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 어떻게 하지 떠오르는 거죠. 맞습니다. 뭐든지 하나만 주제를 두고 생각해봐라. 생각 어떻게 하죠? 선생님 생각 어떻게 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산시키는 거죠. 자, 지금 아마 들으면서 여러분 머리가 막 바쁘게 돌아가니까 지금 바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쵸?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생각하는 거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어. 근데 생각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바로 못해. 너무 신기해. 정보를 배우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하지. 예, 교과서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정말 없습니다.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20년을 허송세를 했나? 네. 진짜 한 15년을 허송세를 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지난 한 5년 전에 사실은 이 답을 찾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였어요. 그 생각이 어떤 것이냐는 게 저에게 질문을 보였습니다. What is the ability?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냐라고 찾아 들어가니까 생각이 뭐냐고 답이 들어가요. 왜요? 능력 있는 사람 뭐 잘해? 능력 있는 사람 뭐 잘하지? 아니 근데 인간이 최고 능력. 생각이 인간이 최고 능력이 달리기가 아니고 인간이 최고 능력이라고 하지 않지.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지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답을 못 써낸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 교육을 아직 안 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 디자인이라는 말
말은 생각 디자인이 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생각 디자인 어떻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아무튼 20년간 이 문제에 쏟았던 그 에너지가 결국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실험도 많이 했고 98년에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그래도 뭐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정도만 가지고도 성공적인 학교가 나왔죠. 어쨌든 여러 가지의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생각 디자인이라는 생각 어떻게 하냐 생각 기술이라는 게 갑자기 급부상이 됩니다. 왜요? 요즘 알파고가 생각하죠. 네. 갑자기 기계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깜짝 놀란 거야. 오, 그럼 뭐야? 우리는 뭐 해야 돼? 아직은 인간만큼 생각을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주업이 인지코칭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독서인문학원에 일을 하고 있고요. 저서도 있고요. 자, 그럼 싱킹 디자인 스쿨의 그 대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거예요. 능력이란 뭐지? 똑같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뭐지? 여기서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는 자 생산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도끼로 지금 나무를 해 장작을 만들어야 돼. 도끼 날이지. 그래서 우리 흔히 뭐하라고 그래요? 나무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도끼 날을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핵심 역량이죠. 핵심 기술이죠. 자, 그러면 노력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인데 노력과 생산의 과정에는 입력대 출력에 의한 생산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역량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사회에 나가서 피땀 흘려서 수도 없이 실패한 끝에 배우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노동형 생산입니다. 몸으로 하면 한 양이라는 말 들어봤죠? 머리로 하면 5양. 기술, 도구로 하면 10양. 물론 속담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몸으로 하면 1양, 머리로 하면 5양. 제가 나머지는 좀 지어봤습니다. 머리로 한다는 게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보로 하는 거예요. 정보가 도구로 바뀔 때 자전거 타는 순간 걷는 사람보다 더 빨라지죠. 그리고 자전거를 에스컬레이터로 바꾸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죠. 시스템으로 하면 무한량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뭐 사회적으로 다단계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네트워크를 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수입 생긴다. 그게 바로 무한량이에요. 회사를 만든다는 거, 구글 같은 거 검색 시스템 만들어 놓으니까 무한량이잖아요, 정말. 네. 다들 이걸 수업을 하죠.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통합돼야 돼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한 무한량을 갖는 건데 모두 다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생산의 비밀을 우리가 꼭 깨쳐야 됩니다. 그 생산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머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기술의 실제 힘을 한번 보세요. 연금술과 나노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술 중세 천년 지금까지 화학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물질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끓이고 데우고 깨고 부수고 그죠? 별짓을 다 했지만 정말 얼마나 달라졌나요? 이 나노기술 보십시오. 이 철을 8m 뒤에 올려놔도 겉들이 가볍게 있습니다. 강도가 강철의 100배입니다. 무게는 공기 무게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뭐 때문에 가능했죠? 나노기술, 원자를 다루는 기술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아무리 두드리고 깨고 부순다고 해서 나올까요? 그래도 인간이 노력했던 바가 있었죠. 철 재련장에서 두들고 캐고 담금질하고 캐고 하다가 우연히 탄소 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강철이 나왔죠. 강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두드리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두드리면 탄소수가 적절하게 맞아가지고 강철이 된 거예요.
그 강철을 발견한 그 나라가 최초로 세계를 집어삼킨 무기를 만든 거죠.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4,000년 역사가 지금 현재 1년 역사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이 있어야, 근데 기술을 누가 개발하냐고요? 머리가 개발하냐. 그럼 혹시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낸 이것이 혹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 이 생각을 20년 전에 했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 선생님이잖아요. 저도 평생을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도 설립했고, 학교 지금 두 번째 설립했습니다. 국민학교 성공했고, 지금 이번에 올려주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래와 대학교를 원격 경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교육을 연구하고, 저는 평생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걸 반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교육공학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다르죠. 저 자랄 때는요, 그 공부에도 왕도가 있는 아이들 있을 때 이렇게 못 가봤어요. 엉덩이가 가벼웠어요. 그런 말씀.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소리가 완전히 지금 바보 됐죠? 네, 지금 학습법이 시대예요. 학습법이 시대입니다. 교육공학이 발전하면서 교육공학은 다시 심리학과 뇌공학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진짜 그 방법을 쓰면 달라져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방법을 모아보면 다 방법이야. 저는 얘들에게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철학을 강조하겠죠. 철학을 강조한 다음에는 어떻게 방법인데 글 쓸 때 소감스러운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딱 방법을 몇 개 알려줍니다. 단 30분 만에 글이 달라요. 얼마나 놀래 스스로. 저는 계속해서 그걸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 유창성이라고 해서 제가 강자로 시작하는 단어 쭉 적으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천차만별 5개, 10개 씁니다. 주어진 시간에 어떤 사람이 40개 있어. 유창성이 최고죠. 사람들 다 궁금해. 어떻게 나는 5개 있는데 40개 나와? 어떻게? 그럼 방법을 알아야 돼. 그 순간 기본이 35개 이상. 뭐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방법에 대한, 즉 기술에 의한 원리와 기술이죠. 쉽게 말하면 원리와 기술, 기술 다음이 도구죠. 원리, 기술, 도구가 만나기 시작하면 인간의 차별성은 없습니다. 제 눈에는 모두가 천재예요. 단지 아까운 것은 10년을 거린 아이, 5년을 거린 아이, 뒤에 상실을 하는 애들만 있을 뿐이지 모두 천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지도해줄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교육에도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이란 이런 겁니다. 먼저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능력이에요. 학생들 12년 동안 배우고 사회 나가면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거예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전문적인 특성학교라든지 이런 데 빼고는 일반적인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나와가는 할 거 없습니다. 왜요? 12년 교육은 우리 어른들도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12년을 이렇게 배워볼까요? 당연하죠. 남이 안 하는 것만 문제거든요. 그 어떤 친구처럼 고등학교 학생이 15살 자기 삼촌 췌장암을 두고 췌장암을 인터넷 두고 연구해가지고 췌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했죠. 무려 가격이 3만 배 절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발견을 하죠. 요즘 그런 아이들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막 우후죽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아는 것만이라도 하면요, 달라집니다. 학생이 초중고 국영수 미체험 계속 배우세요. 그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 국영수 미체험은 그냥 하고, 이렇게 일단 한다고 치고, 하루에 1시간씩만 아이들이 안 하는 것, 어른들이 안 하는 것, 그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1시간씩
3년만 하면요, 그 아이 특별한 아이가 돼요. 뭐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사인 이유는? 의사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의학을 배웠으면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가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이유는? 교육학을 배웠잖아요. 뭘 배우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배운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하긴 하는데 안 배운 지식이 있어요. 첫째, 아무도 안 읽는 책, 고전. 그래서 리더들이 대부분 고전 읽고 나와요. 전문가에서 리더로 올라가는 길은 바로 고전입니다. 시대적 사상가들은 바로 경전에서 나오죠. 그리고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안 배운 걸 먼저 배우는 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의 새로운 주제.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무슨 들이? 여기 저기 자각몽. 네? 루시드들이 보셨어요? 네, 루시드들이 자각몽이라고 해요. 자각몽을 연구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23살짜리인데 우리나라 자각몽이 나오기 전에 자각몽이 책을 몽땅 모아서 자각몽을 연구했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김영사에서 출판하자고 왔어요. 26살. 김영사 출판지에 그럼 이건 초대박이죠. 그리고 영화까지. 물론 그 친구 책은 아니지만 따로 영화는 따로 있지만 그 친구는 바로 이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루시드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한 다음에 이 정보로 체계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다 올렸더니 그런 이변이 거예요. 이런 사례는 아주 그냥 끝이 안 보이도록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쓰면서 하는 결과는 먼저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했던 걸 아는 것은 힘이 아니죠. 남이 모르는 걸 알아야 힘이야. 이제 여러분들 학교 교육에서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내세요, 아이들. 그러면 기존 국영수사관 미체어는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효율성을 가져야 돼. 성적은 동일하면서도 빨리 끝내야 돼. 10시간 할 거 5시간을 끝내야 돼. 그럼 5시간에 끝내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로 5시간에 끝내고 나머지 5시간 시간 내서 나만의 것을 배우는 거죠. 이게 먼저 아는 거죠. 먼저 아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번 사례 볼까요? 일본의 명치유식. 어때요? 먼저 아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는 확 잡아먹었어요. 뭐 그것만 해도 되겠죠. 네. 먼저 아는 것만 해도 세상을 뒤집어요. 두 번째, 알아내는 것이죠. 자, 알아내는 것은 좀 어려운 거죠. 세상에 없는 걸 알아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거. 그래서 먼저 알고 알아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측, 사업 성공하는 예측, 학문에서 연구하는 예측, 그런 다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걸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인지기술이죠.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인지란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바로 최근에 나왔어요. 아, 이건 정말 드디어 인공지능의 한판 또 승리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세요. 바로 전에 나왔어요. 판을 뒤집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했던 거죠. 네, 인공지능 기술가 일반적으로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전에 봤던 인공지능이죠. 네, 누르면 거기에 최선의 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뭐라고 답변하죠?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답변하는 거예요? 이민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물론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여기가 배우기 때문에 다른 요소는 다 빼더라도 배우로서의 그거를 묻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걸 뭐 분석력이라고 해요. 분석력은 인간의 전형주의다. 근데 드디어 인공지능이 접근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얘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 이민호가 누구야라고 물을 때 뭐 어떻게 답할래? 그럼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이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심심한데 뭐하지? 알지? 나라면 사람이야. 내가 나한테 물어서 학생 심심할 때 뭐해요? 나. 잘했어요. 학생이 물었어. 뭐라고 답변했어? 자. 이놈은. 그럼 이 세 개는 어떻게 골랐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심심할 때 많이 하는 것을 순서로 수천 개를 뽑는다. 그것을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거고. 여러분 왜 배우세요? 교육에 왜 지금 기반을 흔들린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건 아직 교육에 우리 지구에 판 있잖아요. 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판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바꾸려고. 아예. 지금 우리만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안다고 하더라도 가야 돼. 위에서 안 막히니까. 저는 다행히 바깥에 있잖아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16년부터 아예 판을 다 바꾸고, 진짜로 바꿨어요. 그런 학교를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묻습니다. 자, 이럴 때 또 뭐라고 답변해요? 우리는 답변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지. 이놈들은 빅데이터를 다루고요. 물론 영화 뭐 있어? 그럼 수없이 많지. 종류가 몇 개, 영화 종류 가면, 그죠? 네, 재밌는 영화, 동경 영화 많죠. 그렇지만 걔는 그렇게 안 보여줘. 그건 인간 분류야. 물론 그 분류는 중요해.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 묻는 것은 자기 관심이지. 자기 관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는 관심사를 뽑아줘야 돼. 이게 이 단어들이 지금 다 그쵸? 빅데이터에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최상위권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작품성이 조언을 하니까 이걸 사람이 전문가 아니면 이거 해낼 수는 없죠. 이것도 다시 다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에게 여러분 학생들이 묻는다고 해서 이렇게 정교한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바로 인공지능의 지금 수준입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면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실 대화 서비스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죠. 자, 어떤 느낌인가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보를 알면 힘이 든 세계. 이제 무엇이 필요하지? 테드에서 그 답변을 합니다. 영상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그 답변만 보죠.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능력 하나. 저는 두 가지 봅니다. 여기서 소개는 안 했지만 아까 처음에 소개했죠. 나보다 먼저 알아. 그것이 좀 쉬워요. 알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알아낸다는 게 검색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걸 내가 혼자 찾았다는 소리예요. 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아는 것도 나한테 엄청난 힘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바꿨고,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고, 그렇죠? 일본이 사무라이가 바로 무대포, 대포가 총이죠. 네, 무대포가 사무라이고, 대포가 신진세력, 총 가진 사람들을 대포, 무대포를 사무라이다. 사무라이가 대포가 없이 칼로 하다가 전멸하다. 단 한순간. 네, 도구와 기술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를 하긴 해야 돼.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저는 여러분 잘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올려 소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 공부를 저는 최소화합니다. 최소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공부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최대 빨리 끝내는 거지. 빨리 끝내려면 뭐가 필요해? 도구와 기술이 필요해. 방법이 필요하다. 방법을 쓰면 확실히 빨리 끝나는 거야. 좀 이따 방법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2배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나머지 시간에 내가 남이 안 한 것들을 배우자. 학생은 그 정도만 해도 돼. 알아내는 쪽은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더 좋겠죠. 전례가 없는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새로운 일,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추천하는 것은 먼저 배우는 것만도 힘이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알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바로 이 역량이죠. 이게 인지력의 3요소입니다. 첫째, 문일지식. 하나 듣고 열을 안다. 와, 멋지잖아요. 이거 정말 천재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 아래 다시 세 개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또 아래 요소가 있습니다. 또 아래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알기까지는 여러분은 좀 빨리 줍니다. 왜 못해요? 왜 생각을 못해? 왜 생각을 못해라고 묻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못하니? 기술이 없어서 못하니? 동기가 없어서 못하니? 교육공학에 두 가지 정리죠. 동기가 없어 못하면 동기를 교육하고, 기술이 없어 못하면 친절하게 기술을 가르쳐요. 근데 기술을 나도 모르고. 저는 평생을 이것만 읽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와야 돼. 그거 나올 때까지 책을 읽어야 돼. 그거 나올 때까지 책을.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답이 없으니까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읽은 책의 양이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읽은 건수는. 정말 많이 읽어요. 그리고 읽고 실험하고 하면서 그 방법을 다 찾아낸 거죠. 이게 다 이 아래 하위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법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반주의 버전. 이거는 천재가 되는 관문. 이거는 천재의 요소. 천재가 되는 핵심 내용, 그 역량이죠. 구슬서말을 꿰는 창조력. 이거는 하나 들으면 열을 아는 인지 역량. 그게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생각 어떻게 하냐고 물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보니까 알겠죠. 이 단어들은 모르는 게 없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요거를 생각해내고 다시 그럼 비교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어떻게라고 물어. 분석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분석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또 우리는 막힙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르치지 못해요. 어떻게를 모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알고 창조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죠. 언어로, 논문 언어로, 책 언어로, 강의 언어로, 화상으로, 행동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알아내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몇 개만 부족해도 알아내는 능력이 축축 떨어집니다. 좋아집니다.
이거를 핵심 인지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예, 아래 하위 요소 너무 많아서 제가 뺐는데 파일로 잠깐 보여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믿어주세요.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위 요소가 있고 하위 요소에 다시 기술이 붙어 있고 도구가 붙어 있는 옆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세 영역을 동시에 개발하면 이게 그겁니다. 이게 나오네요.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인지력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다시 정보 인력은 다시 세 가지로 또 정보 인력은 세 가지로 사실 5단계까지 있습니다. 5단계까지 있고 5단계 밑에 방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역량 단계가 전부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년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럼 이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저희 쪽 입장에서 원리형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건 서울시 교육감이 원리형 교육 쓰고 있어 지금. 우리 걸 뺏겼나 서로 지금 누가 뺏겼나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리형 교육의 장단점은 이렇게 봅니다. 원래 유대인 교육하고 좀 비교해 놓은 건데 그냥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질문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질문을 통해서 알아납니다. 정말 신기해요.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하나씩 발견이 되고 그 질문 던지는 순서가 곧 기술과 도구가 돼요.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술이니까. 문자 보내는 거 글만 읽을 줄 알면 1번 스위치 누르고 2번 뭐 하나 따라서 하면 문자 보내지잖아요. 네.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빠르죠. 책 읽어라. 이거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책 읽고 능력을 개발해라. 오래 걸립니다. 중복 누락이 많아. 중복 누락에 의해서 체계가 안 잡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학문. 우리 평생 배운 게 학문 배우는 거예요. 학문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이 진짜 1000명, 10,000명의 학문이 안 돼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말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체계화된 지식을 배우는 거. 체계화된 지식을 배우는 것. 이게 학문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학문이란 체계화된 지식이에요. 체계화된 지식 이전은 뭐예요? 파편화된 지식. 그럼 아이들은 배울 때 거의 파편화된 지식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하고 뛰어난 효과가 있고 단점이 있다면 이것이 단점이에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지도 코치가 지금 현재 없죠. 교육 시간이 현재 뭐 학교에서 낼 수가 없고 수준별 교재가 아직 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할 사람한테 정하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역량, 질문 역량을 개발하는 핵심 기술. 네, 그래서 운영 절차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이제 학생 선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자원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 매뉴얼이 나갈 겁니다. 담당자가 나갈 겁니다. 세부적으로 매뉴얼이 나가고요. 두 번째, 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원한 학생에 대해서 부모님께 공문을 보내고 동의하는 장면, 설문지를 체크를 하고 학급 편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칭이 시작됩니다. 매주에 4시간씩 매주 1회당 2시간씩이니까 4시간씩 하고 학습평가, 첫 평가하고 비교해서 내고 코칭 보고 교육청 관련 담당자들 또 보고하고 마지막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이거 배우고 싶다. 그럼 교사 연수가 학교 단위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TDS 교육은 어떻게 할까? 이것만 쫙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뭘 배우지? 뭘 배우는데 저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라고 할까? 크게 이번에 이게 다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번 사시에 공부할 내용만 골라놓은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할 것만 골라놨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역량 전체. 실제 역량 전체는 자주력, 인지력, 인성력, 정보력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인지력만 제가 아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2년을 배웁니다. 이것만. 여러분 대학원에 교육공학과는 별걸 다 배우죠. 여러 과목을 묶어가지고. 저희는 이것만 배워요. 그것을 2년만 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일부 골라서 우리 애들이 이번에 진행합니다. 첫째 이해기술, 둘째 생각기술, 셋째 정보기술.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다른 말은 주제 파괴. 어떻게 하면 주제를 한 번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어떤 경우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정보를, 많은 양의 정보를 빨리 숙지하지? 읽기. 그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노트를 통해서 잘 표현하지? 그리고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요 5가지가 이번에 배우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해기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기술입니다.
이거 주제문을 뽑아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연습할 시간 안 되니까 주제문 뽑아보라면 지금까지 테스트 했었어요. 이미 교사 연수에서 다 테스트 했는데 너무 재밌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문 뽑을 때 중복과 누락을 제거하고 순서에 의해서 체계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첫째,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고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방법이 다 있어요.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돼요. 심었다가 동사가 돼요. 심다가 동사가 아니라, 나음의 동사가 아니라 심다가 됩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 궁금하니 그러면 뭘 심었지? 나무를.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니? 네, 출산시. 뭐가 궁금하니? 왜? 그거가 궁금하니? 어디에? 뭐가 궁금하니? 얼마나? 방금 말한 이 순서는요, 바로 인지수예요. 이 인지수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식으로 가죠. 우리말은 주어, 장소,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죠. 인지수는 전 세계 인류라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순으로 쓰여져 있지만 실제 순서는 1, 2, 3, 4, 5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순서에 있잖아요. 이 순서가 잡히면 내가 보는 이 세상의 삶의 순서가 잡히죠. 어떤 일 앞에서 논리적인 순서를, 논리가 순서죠. 앞뒤. 순서와 관계를 맞추는 것이 논리라고 하죠. 이렇게 잡아가는 기술들이에요.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그냥 가슴을 쓸어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뽑을 때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만 뽑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 이런 결과를 보여주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반응이냐? 하늘을 난다고 해요. 자기들은 원래 날개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엔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연습 생각하고 그냥 의문 순서를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다. 왜? 망각해서 무엇을, 어떤 일을, 언제. 네. 그러면서 이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주제파 기술이에요. 이제 좀 지나면 문장 단위에서 두 문장, 단락 단위, 지문 단위 넘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핵심이 하나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배우신 분들 반응은 정말 놀라워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보고 여기가 바로 학생들 반응입니다. 나만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반응이 많아요. 네. 거의 30%가 다 이 반응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소감은 더 보고 있는데 교사들도 이걸 배운 교사들 반응도 이렇습니다. 이건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프까지 다 해서 제주 연수원에서 이거를 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기 나왔죠? 예.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개발할 수 있는가? 영재와 유대인 교육은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력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가능한가? 이 정도 반응이죠. 아무튼 이러한 반응들이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기술이 요거죠. 방금까지 본 게 이제 이해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생각기술은 뭘 하느냐 요거죠. 자, 생각기술은 하나의 정보를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러면 그 정보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작가개혁. 작가개혁 나오죠, 이렇게. 예. 예. 그 다음에 작품개혁. 주제가 한 문장으로 나오죠. 책 한 권 주제가 한 문장으로 요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책 한 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라면 가능하겠어요? 이건 기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도교육감이 보고 그냥 얼굴이 새야죠. 진짜로. 전부 시장 교육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걸 지문 설계 기술, 생각을 설계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이건 책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술, 책을 쓸 때 이 방식으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 책 읽기 기술이죠. 책을 읽을 때 목차와 지문 관계를 엮어서 읽어 나갑니다.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질문으로 지문 속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걸 중심으로 머릿속에 설계를 짜버리면서 읽어나가는, 보통 읽기보다 2배에서 5배 빠릅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체계가 잡히면서 읽어요. 그래서 설명은 좀 미루겠습니다. 예. 이것을 목차만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이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거고요. 예, 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노트 기술입니다. 노트 기술은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요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최단기간에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존재, 재능, 상식 기억을 통해서 재능 기억으로 정보를 다 몰아주는 거죠. 핵심 정보를 뽑아가지고 재능 정보에다 재능 기억으로 올려버리면 공부는 그야말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보기 반복을 해요. 보기 반복. 암기 안 합니다. 어차피 핵심 정보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보를 찾아서 기억하는 노트 방법이에요. 탐색 방법, 기록 방법, 암기 방법. 그래서 재능 기억으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강의 듣거나 선생님 강의 듣거나 영상 보거나 할 때 이걸 요점을 정리하는 방식. 강의 요약 노트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의견 쓰기 방식. 자기의 의견이 창조죠. 창조를 의견 쓰기의 기술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이 설명하기죠. 네, 정보를 설명하는 초인지가 작동하죠. 네, 영상 생략하고요. 다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때는 항상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 없는 아이들은 여기 나와서 뭐라고 그러죠? 들어가면서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가끔 그럴 거예요.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말하고 들어가잖아요. 설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이것이 설계를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에 다루게 될 기술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날에 스쿨 아카데미라는 나는 송준 교수님 여기 연수할 때에 이 연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본문에만 이해를 하시고 이걸 신청하신 분들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말 만만 그냥